얘들아 안녕. 화학 선생님이야. 우리 요번 수업 영상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중단원에 해당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거야. 자, 산화환원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배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소의 이동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전자의 이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보고 산소냐 아니면 또는 전자냐 요 두 가지 입자의 그 이동으로부터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 테니까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한번 산화환원 반응 요 단원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에서 첫 번째로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산소의 이동으로 어떻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냐? 바로 산화라는 요 반응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어. 그럼 어떤 물질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애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 그 반응을 바로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 관련된 요 산소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의 예로 여기 옆에 선생님이 간단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 반응을 한번 봐볼게. 자, 두 개의 요 CuO라는 물질은 산화구리라고 얘기를 해줘. 산화구리, 산소가 결합된 구리다라고 해서 산화구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요 산화구리가 두 개의 산화구리가 요 탄소로만 이루어진 어떤 고체 물질과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요 산화구리는 두 개의 순수한 구리 금속으로 바뀌게 되고, 요 탄소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요 산화구리로부터 결합되어 있던 산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산화탄소, 안정한 물질인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과정도 역시 산소가 이동하는 바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럼 누군가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이 되었는지 요거를 정확히 찝어서 알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누가 바로 산화되었냐? 그러니까 누가 바로 전자를 얻었냐? 전자를 얻은 애 누구야? 그렇지, 바로 요 탄소 물질이 되겠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요 고체 물질이 누구로부터 산소를 갖고 있던 요 산화구리로부터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됐으니까 얘는 산소를 얻은 산화 반응이 일어난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얘가 산소를 얻었으면 누군가는 산소를 잃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럼 누가 잃었냐? 바로 산화구리가 요 탄소한테 산소를 줬으니까 얘는 산소를 잃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이 순수한 구리 금속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반응이 산소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동그라미 볼까?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 자, 누군가가 산소를 얻었으면 누군가는 산소를 꼭 잃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산소를 얻을 때 갑자기 뿅 하고 산소가 내 옆에 결합돼서 나타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법처럼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산소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산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산화환원 반응이 요런 누군가가 산화되고 누군가가 환원되는 요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은 산소를 얻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산소를 잃는 물질이 있다. 그 말은 다시 한마디로 산화 반응은 항상 어떻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요거를 어떠한 맥락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산화와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은 곧 질량 보존 법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뭐야? 반응 전과, 어떤 화학 반응 전과 후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그치? 어떤 반응물들이 갖고 있는 그 화학 결합을 깨고 다시 어떤 새로운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원자들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거나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원자들의 그 배열, 화학 결합 방식만 바뀌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애가 산소와 결합하고 있던 거 그 결합을 끊어내면 그 떨어져 나간 산소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 산소는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화학 결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물질은 산소를 새롭게 얻음으로써 그런 다른 배열을 갖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생성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어떤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동그라미부터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으로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 예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 자, 우선 메테인의 연소를 한번 볼까? 자, 연소라는 게 뭐야? 연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랑 반응을 해야 돼 꼭? 그치. 연소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빛과 열을 내는 그런 화학 반응을 바로 연소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 메테인은 바로 CH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 메테인은 우리 보통 LNG LNG라는 천연가스 속에 들어있는 그 화석 연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 또한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한 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해보자. 자, 요 메테인이 두 개의 O2 산소와 만나서 요 메테인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요 메테인은 CO2라는 이산화탄소를 형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로 물 분자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 메테인이라는 애는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수소 4개를 잃어버리고 산소 2개와 결합한 이산화탄소를 형성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산소를 얻은 어떤 물질에 해당이 돼? 그치? 산소를 얻은 반응이 일어난 산화된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산소를 얻은 산화된 물질,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네. 자,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누군가를 산소를 잃는 반응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은 요 H2O라는 애가 그러니까 메테인에 있었던 요 수소 원자가 또 산소랑 반응을 해서 물 분자를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요 이 산소라는 얘는 O2가 되었는데 이산화탄소로 돼버리면서 CO2 그다음에 물로 되면서 H2O 이런 형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의 탄소가 CO2를 형성을 했다라는 얘 짝꿍은 얘다라고 쉽게 볼 수 있어서 얘가 딱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산소를 잃어버린 그 환원된 물질은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소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환원되었다라고 산소의 이동으로만 딱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산소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산화환원 반응은 아직까지 여기 부분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 좀 제한적인 그런 정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뿐만 아니라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이 전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산소의 이동이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반응조차도 산화환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누군가가 산소를 얻었다 또는 누군가가 산소를 잃었다 잘 보이는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 전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산화환원으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되면은 더 완벽하게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이 되었는지 그거를 정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그 부분부터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그래서 산소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은 굉장히 적은 범위에만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요 화학 반응에서는 산소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산화환원 반응은 그냥 요 메테인이 이산화탄소가 되었구나. 그럼 얘가 어떻게 되었어? 바로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네. 그럼 얘는 산화되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옆에는 바로 수체 연소 반응이 나와 있는데, 자, 수체 연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너네 활동지 네모칸에 같이 빈칸을 채우면 돼. 자, 숯은 요 탄소로만 이루어진 고체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소라고 했으니까 누구와 반응을 한다? 그렇지, 산소 O2와 반응을 한다. 자, 그랬을 때 보통 탄소라는 애는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을 주로 생성을 하게 되지? 그치, 안정한 물질인 요 이산화탄소를 형성을 하게 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요 개수도 모두 맞게 되지.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도 꼭 잘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누가 산화되었는지 한번 여기서도 또 정확하게 눈에 확 보이네. 누구야? 그치, 바로 얘. 탄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처음에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돼서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됐지? 그래서 얘는 산소를 얻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산화된 물질에 해당이 된다. 얘가. 여기까지만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철이 녹쓰는 반응에 있는데 철이 녹쓰는 반응 또한 바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 자, 철은 어떻게 녹쓰냐? 바로 요 순수한 철 Fe, 얘가 바로 철이지. 이 철이 4개의 철이 요 3개의 산소 O2 분자와 만나게 되면은 2개의 Fe2O3라는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요 물질은 뭐라고 해주냐? 바로 산소와 결합한 철이다 라고 해서 산화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 그럼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산소를 딱 얻었는지 그게 눈에 딱 보이지? 누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어? 바로 이 철이라는 애가 Fe2O3라는 산화철로 바뀌면서 산소를 없었는데 산소가 생겼네, 산소를 얻었네. 그래서 어떤 반응?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포호흡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포호흡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됐냐? 요 C6H12O6라는 요 물질은 어떤 물질에 해당이 돼? 바로 포도당, 에너지원 포도당 물질에 해당이 돼. 요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 물과 이산화탄소, 요 물과 CO2를 형성을 하는 게 바로 세포호흡 과정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세포 속에 어떤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그 세포 속에 있던 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뭔가 사용을 하고, 호흡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포도당 속에 들어있던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바로 호흡 과정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누가 산화가 되었냐면은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바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산소를 얻은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 어떻게 그 과정이 생기게 되냐면 요 탄소와 산소 입자 그 개수를 봐봐. 자, 포도당 한 분자당 탄소가 6개가 있고 산소가 6개가 있지. 그 원자 개수가.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 그 원자 개수가 1대1의 개수비로 있어. 근데 얘네들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요 CO2라는 애로 바뀌게 되는데, CO2는 그 탄소와 산소의 그 원자 개수비가 어떻게 돼? 1대2로 되지. 여기서는 1대1이었는데 1대2로 바뀌었어. 그러면 산소를 더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를 더 얻은 산화 반응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자, 어떻게 또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자, 요 세포호흡 요 과정을 역반응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일어나면은 역반응을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반응물은 어떤 물질이 돼?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지.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요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 세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냐? 바로 식물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광합성 반응에 해당이 돼. 자, 광합성 반응이 뭐야? 식물 속에 들어있던 그 엽록체, 그치? 그 엽록체가 우리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를 쫙 흡수를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쿵짝쿵짝 이렇게 어떤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들고 깨끗한 산소 기체를 막 내뿜는 그 과정이 바로 광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세포 호흡 과정의 역과정이 또 광합성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도 뭔가 산화환원 반응이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산소를 잃어버리냐라는 거를 또 찾을 수가 있어. 바로 누굴까? 그치? 우리 세포 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면 요 광합성 반응에서는 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광합성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탄소 하나당 산소 2개가 있었는데 포도당이 되면서 탄소 하나당 산소 1개가 되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어떤 반응? 그치, 환원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바로 세포 호흡과 광합성까지 추가로 해서 더 알아보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산소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 바로 철의 재련이 이제 나오게 돼. 자, 철의 재련은 뭐냐면 그냥 어떤 순수하지 않는 철 덩어리야. 그러니까 뭐 순수한 철 Fe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산소든 뭐 규소든 뭐 수소든 여러 가지 광물이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막 들어있는 걔네들을 보통 철광석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그 철광석을 어떤 큰 용광로에다가 놓고 여러 물질을 잘 섞어가지고 뜨거운 열을 가해줘. 뜨거운 열을 가해줘서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철광석을 순수한 깨끗한 철로 다시 내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철의 재련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은 철의 재련은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라는 요 3가지 물질을 잘 섞어 가지고 용광로 안에다가 들어보내주게 된다. 그럼 요 용광로에다가 열풍을 이렇게 높은 온도를 가해주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산소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아랫부분에 순수한 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철뿐만 아니라 어떤 슬래그라는 물질도 나오게 돼.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찬찬히 단계적으로 봐보도록 해볼게. 자, 우선은 요 철광석이라는 게 뭐냐면 철광석은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 철광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요 철광석은 Fe2O3라는 산화철 또는 Fe3O4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산화철이야. 이러한 물질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산화철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 걔네들을 그냥 통틀어서 광물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광물은 보통 또 이산화규소인 이런 물질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철광석,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는 철 덩어리에 해당하는 철광석을 코크스라는 애와 석회석이라는 애를 같이 넣어주게 돼서 어떠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보다 바로 순수한 철을 내보내게 되더라. 자, 그럼 여기 요 철광석에서 어떻게 빼내야 돼? 순수한 Fe, 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철을 봐봐. 철이 지금 누구랑 결합되어 있어? 그치, 산소랑 결합되어 있지. 그래서 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산화철에 들어있던 요 산소를 빼내서 순수한 Fe로 순수한 요 철 형태로만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자, 얘는 여러 가지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빨강색 부분을 먼저 보자. 자, 용광로에서 요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과 뭐를 함께 넣고 가열하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빈칸에 누가 들어가야 되게 되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 중에 바로 코크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코크스라는 물질을 함께 넣고 가열하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요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얘는 총 2가지 단계로 나타날 수가 있어. 자, 우선은 바로 그냥 코크스랑 철광석을 섞으면
그 둘을 반응시키면 바로 순수한 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코크스를 먼저 산화환원 반응을 거쳐야 돼. 자, 어떻게 거치게 되냐? 바로 요 코크스는 이렇게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자, 얘는 산소와 반응을 시킬 거야.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보통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된다? 안정한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요 반응은 우리 요 반응을 또 연소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요 반응, 그러니까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어. 안정한 물질인. 그러면 얘는 완전 연소가 일어난 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완전한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요 탄소한테 굉장히 충분한 산소, 요 O2를 굉장히 빵빵하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완전한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짠 하고 생성이 된 거야. 안정한 물질인. 근데 요 철의 재련에서, 그러니까 코크스 얘를 산화 반응을 시킬 때,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시킬 때 산소랑 반응을 시킬 건데, 얘는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요 산소를 조금 부족하게 줘. 부족. 빵빵하게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게 비실비실하게 요 O2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한 연소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 완전한 연소가 아닌 불완전 연소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야. 얘를 적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애가 발생이 되냐? 바로 C가 탄소가 CO2로 되지 못하고, 완전 연소 통한 CO2로 되지 못하고 산소가 조금 부족한 요 일산화탄소를 생성을 하게 돼. 자, 일산화탄소는 그래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된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CO2랑 CO를 한번 그 안정성을, 그러니까 누가 더 안전한 물질인지, 에너지를 조금 더 적게 가진,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화학 반응을 더 활발히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다시 안정한 애를 갖기 위해서. 그럼 누가 바로 불안전한 물질에 해당이 될까? 그치. 탄소가 조금 부족한 CO, 요 일산화탄소가 바로 불안정한 물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 주위에 어떤 산소를 갖고 있는 물질이 오게 되잖아. 그럼 얘는 곧바로 다른 물질에 있는 요 산소를 착 빼앗고 더 안정한 물질인 CO2로 가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요 불안전한 완전 연소로 생겨난 안정한 CO2 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크스를 산화환원 반응을 시켜서 불안정한 일산화탄소를 형성을 하고, 요 일산화탄소를 철광석과 반응을 시키게 될 거야. 자, 그럼 요 반응에서 누가 산화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그치. 요 탄소가 O2를 만나서 CO를 형성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가 바로 산소를 얻은 산화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생성된 요 일산화탄소가 바로 철광석과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산소, 그러니까 철광석에 들어있던 요 산화철이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그 과정을 산화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산화철은 요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를 골라서 한번 해볼게. 자, Fe2O3라는 요 산화철이 어떻게 된다? 3개의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2개의 순수한 철을 형성을 하고 나머지는 3개의 CO2를 형성을 한다 라는 거네. 자, 그럼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까? 자, 요 산소와 결합하고 있던 산화철, 그치? 요 산화철이 불안정한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함으로써 누가 됐어? 순수한 철이 됐지. 요 과정에서 산소가 어떻게 됐어? 잃어버렸네. 그럼 얘는 산소를 잃어버린, 그렇지,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누군가가 산소를 잃어버렸으면 누군가는 산소를 얻어야 되겠네. 그거는 역시 또 여기에서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누가 산소를 얻었을까? 그렇지, 보통 이산화탄소로 잘 있는 얘가 굉장히 불안정한 애로 있었기 때문에 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가지고 있던 산화철로부터 산소를 빼앗고 가지고 어떤 애가 된다? 이산화탄소 CO2가 되더라. 그래서 요 물질은 산소를 얻은 어떤 애, 그치, 산화 반응이 일어난 물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반응 또한 산화환원 반응이 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요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철광석을 주성분으로 하는 요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요 철덩어리 산화철은 코크스가 먼저 요 부족한 산소와 반응을 해서 불안정한 물질인 일산화탄소를 형성을 하고 요 형성된 일산화탄소가 요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산화철과 반응을 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요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더라. 이렇게 순수한 철로 나갈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 철광석 안에 산화철은 이 산소를 떼고 이제 순수한 철로 내보냈잖아. 근데 철광석 안에 또 누가 있었어? 불순물한 물질이? 요 광물도 또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 그치? 요 광물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내보내게 되냐면 요 광물이 바로 요 슬래그를 형성을 함으로써 내보내게 돼.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요 철광석 속에 들어있던 요 광물은 코크스는 이미 산화철에 의해서 반응이 됐지. 그래서 요 나머지 더 추가돼서 넣어줬던 요 석회석이 철광석에 들어있던 요 광물과 반응을 해서 슬래그를 형성을 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슬래그의 형성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바로 석회석과 반응한다 그랬지? 요 석회석은 어떤 애야? 석회석은 요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CaCO3라는 석회석, 요 탄산칼슘이 바로 석회석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먼저 가열을 해주게 될 거야. 얘를 용광로에 넣어줬으니까 얘가 열풍을 받고 뜨겁게 가열이 되겠지? 얘가 가열이 되면 어떻게 물질로 바뀌냐? 바로 산화칼슘과 CO2의 형태로 이렇게 생성물을 하게 돼. 그랬을 때 요 두 생성물 중에 요 산화칼슘이 바로 광물과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CaO 산화칼슘이 광물. 근데 광물은 보통 누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 이산화규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요 이산화규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되냐? 바로 CaSiO3라는 요 슬래그를 형성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던 요 철광석 속에 들어가 있던 요 광물은 넣어주게 되는 석회석과 반응을 해서 근데 그 석회석이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석회석이 열을 받아서 요 산화칼슘을 형성을 한 다음에 요 산화칼슘과 반응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슬래그 덩어리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요 반응 전체가 철의 재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철의 재련, 이렇게 산소의 이동으로 인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 다른 예는 뭐가 있냐? 바로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이 있다. 자,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내가 여기에 구리가루를 넣어 놓을 거야. 자, 순수한 구리가루. 그러니까, 순수한 구리가루. 자, 우리 구리가루, 요 구리 금속 가루는 어떤 색을 나타낼까? 구리 얘는 붉은색을 보통 나타내. 그치? 붉은색이야. 순수한 구리 금속은 붉은색을 나타내게 된다. 자, 이렇게 구리 가루를 넣은 요 용기에다가 내가 알코올 램프를 이렇게 갖다 대고 열을 가해줘. 그럼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애랑 반응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반응 결과 바로 산소와 결합한 산화구리가 되는데 얘가 산화구리래. 얘 색 어때? 그치? 붉은색에서 뭔가 거무튀틱한 색으로 변한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산화구리는 무슨 색이냐면은 검은색이야, 검은색. 뭔가 색 변화를 또 관찰을 할 수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요 산화구리를 어떤 시험관 안에다 놓고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과 같이 섞는데 같이 섞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코올 램프를 갖다 대가지고 열을 가해줘. 그럼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뭐가 또 생성이 되나봐. 뭐가 또 생성이 돼서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뭐가 또 생성이 돼서 요 유리관을 쭉 통해가지고 석회수라는 애와 만나게 되네. 여기 기포가 막 뽀글뽀글 생성이 되네. 그래서 석회수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까지가 총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뭔가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 석회수, 우리 산염기 그 중화 반응 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산염기 물질의 그 성질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요 석회수는 바로 누구였지? 요 석회수는 바로 수산화칼슘이었어.
자,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을 물에다 녹인 게 바로 석회수에 해당이 됐었거든. 근데 요 석회수는 우리 보통 어떨 때 사용한다 그랬지? 그치, 이산화탄소 얘를 검출하는 실험에 보통 많이 사용을 했더라. 어떻게 검출한다 그랬어? 자, 요 석회수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얘는 CaCO3 라는 탄산칼슘을 형성을 하게 되고 물을 형성을 하게 되더라. 자, 그 중에 요 탄산칼슘 얘가 바로 무슨 색을 나타냈지? 그렇지. 흰색의 어떤 고체,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앙금에 해당이 됐었어. 그래서 어떤 반응을 했더니 석회수가 기체가 뽕뽕뽕뽕 들어왔다? 어떤 모르는 기체가 뽕뽕뽕 들어왔는데 투명했던 석회수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는 거를 관찰을 했어. 자, 그 결과는 뭐야? 뿌옇게 흐려진 그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야? 바로 여기서 공급된 그 기체가 뭐였기 때문에, 그치, 이산화탄소 기체였기 때문에 이 석회수 속에 들어있던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흰색의 고체 앙금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뿌옇게 그 고체 앙금이 막 생성이 되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석회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요 산화구리랑 탄소 물질을 반응시킨 요 시험관 속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반응시킨 요 시험관 속에서 어떤 애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이산화탄소가 나왔기 때문에 요 석회수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요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구리와 산소의 반응, 그리고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이 어떻게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 자, 첫 번째 여기가 바로 구리와 산소의 반응이 해당이 되는데, 자, 요 구리를 내가 알코올 램프를 가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가열을 시키게 되는 거지. 근데 공기 중에 누가 있어? 이제 바로 산소 기체가 풍부하게 있겠지. 그럼 산소 기체랑 요 구리가 만나게 돼서 어떤 애를 발생을 시킨다? 그치, 시커멓게 변해버린 산화구리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야. 거기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은, 자, 두 개의 구리가 한 개의 산소 분자와 만나게 되면은 두 개의 산화구리를 형성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에는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였지. 색은 어떻게 변해? 자, 순수한 구리. 가열을 시켜주기 전 순수한 구리는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그때 얘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형성을 할 때는 그 색이 어떻게 변한다? 검은색으로 변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어? 그치, 바로 구리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되었네. 그럼 얘는 산소를 어떻게 한 거야? 산소를 얻은 거지. 산소를 얻었으니까 어떤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그렇게 생성된 요 산화구리를, 요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빼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검게 변했어. 그럼 검은 거를 다시 빼내가지고 시험관 속에다 넣고 그 다음에 탄소랑 반응을 시킨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겠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바로 요 산화구리가, 두 개의 산화구리가 탄소로만 이루어진 어떤 물질과 반응을 해. 그래서 가열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열을 해주겠지. 자, 가열을 해주게 되면 구리로 다시 바뀌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생성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돼. 자, 검은색을 나타냈던 요 검은색을 나타냈던 요 산화구리를 이렇게 가열을 시켜, 탄소랑 가열을 시켜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켰더니 산화구리가 순수한 구리로 바뀌었지. 그러면 검은색이었던 애가 다시 무슨 색으로 바뀔까? 우리 순수한 구리는 무슨 색이었어? 그치? 붉은색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시커맸던 요 산화구리 가루가 어떻게 된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붉게 변하는 거를, 또 색 변화를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탄소 물질이, 순수한 탄소 물질이 어떻게 돼? 산화구리로부터 있던 요 산소를 빼앗고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를 형성을 하는 거잖아. 이산화탄소는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발생된 이산화탄소 기체가 요 관으로 들어가게 돼서 석회수와 만나게 되면은 요 석회수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석회수가 또 뿌옇게 흐려지게 된다라는 걸
흐려지게 된다라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네. 자, 누가 산화되었을까? 누가 전자를 얻었을까? 마치 바로 탄소, 순수한 요 탄소 물질이 산화구리로부터 산소를 빼앗고 CO2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요 과정이 바로 산소를 얻은 산화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그럼 누가 산소를 잃어버렸어? 그치, 옆에 있던 검은색 가루에 해당했던 요 산화구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고 순수한 구리 금속으로 되더라. 그래서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린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났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반응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 바로 구리와 산화구리의 색 변화, 붉은색으로 변하냐 검은색으로 변하냐, 그런 색 변화를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요 석회수, 그치, 석회수가 어떤 기체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기체와 만나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이런 실험 결과, 관찰 결과로부터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쭉 해보도록 할게. 자, 고생했어.